본격적으로 이제 해설을 시작할 건데, 해설은 지문의 난이도라든지 문제의 중요성을 가중해서 해설할 겁니다. 대강대강 쉬운 것들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18번 글의 목적입니다.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뒷부분이 중요한 거 알 건데, 여러분들 이 생각 가지세요. 글을 읽을 때, 실전에서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잡생각이 많으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라는 게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이고 EBS 지문학에 숱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머리에 딴 데 신경을 쓴다고 하면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야.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강사들 중에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라고 문제풀이 방식을 되게 화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풀면 뭐가 될 것 같아.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 안 들어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중국의 쿵푸라는 무술 있잖아요. 엄청나게 화려하거든. 근데 그 무술이 화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셀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전 그 격투기에 가면 깨져버립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가장 파워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단순한 것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능한 단순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문제 유형을 푸는 데 있어서 딱 하나의 원칙만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읽는다. 알겠어요? 가능한 다 읽는다. 이해되십니까? 가능한 다 읽는다. 최소한 정답 나올 때까지는. 가능한 다 읽어야 될 중요성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빈칸이라든지 내용일치 같은 거는 정답 나오면 거기까지만 읽고 나머지 읽기 싫거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세이브하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2번이 이상해서 2번을 찍고 나머지 안 읽잖아요? 그럼 진짜 4번하고 5번에 이상한 게 있어도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거를 내가 읽었다고 하면 여기가 더 이상하네? 아까 2번인 줄 알았더니만 4번이 더 이상한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생각할 기회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다 보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문을 봤는데 for example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for example이 나오면 그 앞에 주제문이 있는 거지. 예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제문을 가지고 이해됐으면 굳이 예시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은 괜찮죠. 말이 괜찮아요. 선생님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워낙에 글을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배경식이 많아서 딱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거다. 여기 기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요번에도 그런 문제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적고, 두 번째, 예시를 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제문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기회를 주는 거야. 이게 원래 예시의 목적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주제문을 이해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착각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확인해야 돼? 예시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읽은 주제가 중심 내용이 맞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확인할 기회를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써야지 글이 완벽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틀리지 않는 것이고. 아시겠어? 이게 가장 큰 철칙이에요. 알겠죠? 단순하게 접근해라. 가능한 만 많이 읽어라. 알겠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내고 정답 근거되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I'm kindly asking. 나는 요청하고 있대. kindly는 부디 모른 뜻의 please랑 약간 비슷한 말로 쓰는 겁니다. You to open an additional course. 당신이 부가적인 첨부된 그런 과정. 그러니까 부가적인 과정이란 뭐야? 지금 있는 거에 더해지는 과정. 이래서 수업 과정을 열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고려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죠. 그러면 1번 구조원 양성 과정의 추가 개설을 요청하려고.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추가 개설. 이해됐어요? 구조원 양성 과정의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여러분들 학력평가와 평가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지예요. 첫 번째는 지문이고 두 번째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이해 안 되는 게 평가원에 더 많이 나와. 물론 요번 좀 쉬었기 때문에 좀 적었겠지만 선지가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정답 아닌 것들은 정말 헛소리를 많이 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 없었어.
이런 얘기 없었어 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 딴데 이건 여기 얘기 절대로 아닌데. 근데 평가원은 본문에 있는 표현을 응용해서 틀리게 만들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을 응용해서 틀리게 만든다는 얘기는 본문 안에서 내용이 도는데 확실하게 틀리게 만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예요, 요거. 이런 영역이 있어. 이게 본문의 영역이면 평가원 선지는 여기에 있어. 이 영역 안에서 놀면서 틀리게 만드는데 학평의 오답 선지는 여기 밖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죠. 근데 거기 포인트 가져갔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구조원 양성 과정이라고 하면 구조원 양성이라고 그대로 쓰이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양성 과정의 우수성을 홍보하려고 이거는 수업을 만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수업이 만든 사람. 지금 이거는 수업을 들을 사람이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계 수영 강습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려고. 수강 신청이라고 하면 되는 건 같지만 동계 수영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 아니죠? 그 다음에 수영 강사에 일자리가 있는지 일자리 구하는 게 아니죠? 수업 듣고서 난 구조원이 되고 싶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구조원 양성 과정의 등록 방법을 안내하려고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 없어요. 알겠어요? 키워드 같은 거는 다 포함하지만 틀리게 만든다. 요 성격이죠. 그 다음에 19번 쉽게 갑시다. 샤론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부분을 다 보시면 샤론이 받았습니다. 하나의 표를, 티켓을. 어디로 가는 표냐면 다가오는 탱고 콘서트로 가는 표를 받았어. 누구에게서 받았어? 친구에게서 받은 거죠. 그죠? 친구에게서 받았어. 인터넷 서핑하다가 커머크로스에다가 우연히 만났다는 얘기거든. 우연히 만났어요. 하나의 리뷰가 뭔지 알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 후기 쓰는 거 아닙니까? 그 리뷰를 봤어. 콘서트에 대한. 그 리뷰어는 가혹했고 그것을 끔찍한 공연이라 불렀어. 그러니까 탱고가 끔찍한 공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어? 이거 친구가 준 건데 봐야 돼? 이런 느낌 들었겠지? 근데 안 볼 수도 없는 상황. 왜? 친구가 줬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that raised in Sharon's mind the question. 그것이 샤론의 마음속에서, 이거 가르치면 raise는 타동사거든. 그지? 타동사고 이게 부사하고 여기 뒤에 목적어 나온 거지. 그것이 불러일으켜서 샤론의 마음속에서 그 질문, 어떤 질문? Whether it was worthwhile,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뭐는 거야? 가는 게. 콘서트 가는 게 가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긴 거야. 왜? 안 좋다니까. 끔찍하다니까. 그 다음에 하지만 in the end, 최종적으로 she reluctantly, 그녀는 꺼리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꺼리낌을 갖는다는 건 뭐야? 한쪽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래서 그러면서 그 콘서트에 참석하기로다가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도 홀도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가 쭉쭉 나오고요. 또다시 여기서 어게인이라고 나왔지. 또다시 궁금했잖아. 어떤 종류의 쇼를 그녀가 기대할 수 있을지를. 이해됐습니까? 원래 이거 노란색 쳐놓은 거는 혹시 이게 내신 들어가는 학교 있을까 봐 쳐놓은 겁니다. 어법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서. 시제일치. 아시겠어요? 과거니까 캔이 아니라 쿠드가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하지만이 나왔어요. 뭔가 뒤집히죠. 하지만 탱고가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안 좋다고 생각했잖아. 그럼 어떤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까? 훌륭한 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훌륭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럼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1번에 흥분했다가 지루했습니까? 아니죠. 2번에 의심했다. 의심했다는 말은 의문을 품었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놀란 거지. 와우. 이게 정답이죠. 세 번째. 고요하다가 화가 났다. 없는 얘기고요. ashamed는 뭐야? 수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수치스러웠어. 이거는 감사한 거 없습니다. envious는 뭐야? 부러운 거지. 그 다음에 indifferent 뭐야? 무관심한 거야? 없지. 이해됐어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져. 여러분들 평가원은 완벽합니까? 응? 평가원은 완벽한 부분도 있지만 불완전한 부분도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요번에 20번 가지고 이의제기 했거든? 이의제기 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필자의 주장이에요. 필자의 주장은
주장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고. 근데 이제 학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주장을 나타내는 말은 뭐 must라든지 have to라든지 should라든지 it is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거기에 주장이 있어 라는 설명을 해주잖아. 근데 그게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실전이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실전에 나가면 어떤 사람하고 싸운다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하니? 돌 들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기 들 수도 있잖아. 막대기 들고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바로 적응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가장 실전적인 거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거라고. 일단 이거 전체를 지금 한번 보면서 갈게요. Occasionally, 이따금씩 individuals do not merely come out. 개인들이 do not merely, 단순히 come out 하지 않는데. 그럼 come out은 뭐예요?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come out이 밖으로 튀어나온대. 내가 사실은 동성애자예요. 이거 진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결혼해서 자식들이 3명입니다. 동성애자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 이게 come out이잖아. 이해돼? 이해돼요? 그런 come out만 있는 게 아니라 come out에는 나의 생각을 밝힌다는 뜻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내 생각은 이래. 이것도 come out이에요. 그 생각을 단순히 밝히지 않아. 뭐뿐만 아니라 분명히 진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됐어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나타내지도 않아. 생각을 드러내지도 않아.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뭘 분명히 진술하냐면 그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 이거 싫어. 이런 얘기를 진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각을 드러내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둘 다 안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신에 instead란 말은 뭐뭐 하지 않는다. 대신에 뭐뭐 한다. 이런 패턴으로 나갔죠? 대신에 선택합니다. 더 간접적 방식을, 어떤 방식을? 그들의 짜증을 표현하는 간접적 방식을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립이 되는 개념이 등장하는 글이 많이 나옵니다. 평가원에. 아시겠어요? 평가원을 분석하면 대립 개념이 나오는 지문이 최소한 4, 5개는 보일 겁니다. 그럼 대립 개념이 나오면 뭐가 좋습니까? 글이 명확해져요. 우리는 흑백 논리라는 걸 좋지 않다고 얘기하잖아. 하지만 흑백 논리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대립 개념이 등장하는 글이 많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셔야 돼. 명확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대립 개념이 나왔을 때는 2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2가지 가능성. 첫 번째, 글쓴이는 차이를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차이를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2번째의 가능성은 편들게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대립 개념 2개가 나왔을 때, 2개의 개념이 나왔을 때 둘 중 하나를 편듭니다. 그럼 지금 이 글에서도 대립 개념이 등장했단 말이야. 이거는 뭐예요? 생각을 드러낸다라든지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은 대놓고 말하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건 뭐야? 애둘러서 말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글에서는 지금 뭐하고 뭐가 대립되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거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간접적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글쓴이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글을 읽으면서 뭐가 맞는지를 체크하면 될 거야. 알겠어? 가봅시다. One companion might talk to the various other. 그 한 동료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다른 사람들에게 in a way, 하나의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that is condescending and also indicates underlying hostility. 여기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밑에 별표가 돼 있죠. 그리고 거들먹거리다라고 뭐라고 써놨어? 동사로 써놨지. 그지?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 틀린 거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영어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내가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야. 이거 왜 틀린 거 아니야? 이거 동사 아니에요. 왜 아닌 것 같아? 잘 보세요. 지금 way를 꾸며주는 게 대절이잖아. 이렇게 관계사절이죠. 그럼 이 대시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way를 대신하거든. 그럼 그 방식이야. 이 뜻은. 그 다음에 그 방식이 이 동사하면 어떻게 돼? 진행형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 방식이 거들먹거리고 있다는 거야. 야, 방식이 거들먹거릴 수 있니? 방식이 거들먹거리고 있는 방식이 말이 돼? 우리나라 말로 대보일 뿐이지 방식이란 애가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지. 사람이 거들먹거리는 거지. 이 말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게 진행일 수가 없는 게 end로 연결된 거 보면 indicate라고 뭐라고 나왔어? 현재가 나왔거든. 이해돼요? 그 방식은 나타낼 수는 있지. 이거 이해됩니까? 그 방식이 나타낼 수 있어. 뭐를? 기저에 놓이는 적대감을 나타낼 수 있어. 그 방식은 나타내고 있어? 적대감을. 이건 가능하지. 방식은 나타낼 수는 있지만 방식이 거들먹거릴 수는 없다고. 그래서 얘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진행이 없는 거야. 형용사로 뜻이 뭐야? 거들먹거리는. 그 방식이 거들먹거리는 특성이 있어. 이건 가능하거든. 이해됐어? 평가원에 예전에도 한번 이거 실수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인 걸 부사라고 하다가 밑에 해설지 써놨어. 그래서 이의제기 했지. 나중에 최종 결과는 문제 푸는데 지장 없대요. 요번에 기대 안 합니다. 요번에도 똑같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어? 다만 그렇잖아. 우리나라 국가시험인데 이런 실수도 안 해야죠.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다시 갑니다. 그러면 다양한 다른 사람들에게 방식으로다가 말을 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 방식이 거들먹거리는 것이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방식이 나타내는데 적대감을 기저에 놓여있는 알겠어? 안에 놓여있는 적대감을 나타내주는 거래. 그 다음에 numerous other times 다수의 다른 방식이에요. 다수의 다른 그 times 때에 partners may move 그 파트너들이 그 울적할 수도 있고 또는 even frown 찡그릴 수도 있다는 거야. 뭐 하는 것 없이 진짜로 하나의 문제를 다루는 것 없이. 이것도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대립개념 나왔다고 그랬지. 대립개념은 무조건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했지. 그럼 여기 있는 것들도 그 대립개념 가지고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울적해하는 거라든지 찡그리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간접적으로 짜증을 표현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진짜로다가 다루는 거, 문제를 다루는 건 뭐예요? 직접적으로 다루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짜증이 났을 때 간접적으로 표현하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온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 companies may likewise companions 그 동료들은 may likewise 이와 유사하게 단순히 prevent 막을 수도 있어. 뭐 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 하나의 사안을 토론하는 걸 막을 수도 있어. 하나의 사안을 토론하는 걸 말할 수도 모함으로써 재빠르게 다른 주제로다가 전환함으로써 이해됐어요? 뭐 할 때? 그 주제가 등장할 때. 잘 봐. 어떤 주제가 대화의 주제로 등장을 딱 했어. 내가 싫을 수 있잖아, 그게. 그 주제가 싫을 수 있지. 화가 날 수도 있어. 그 주제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면 원래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야, 나 그거 싫어. 그 얘기 하지 마. 이러는 게 직접적인 거지. 그게 아니라 딴 얘기 하는 거야. 야, 근데 상 변호사님 말이야. 상 변호사님 말이야.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는 게 진짜야? 그래서 딴 데로 돌리는 거야. 이게 뭐야? 간접적인 짜증의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또는 by being incredibly vague 믿을 수 없이 모호함으로써 알 수 없는 그 말을 막 해대는 거지. 모호하게.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간접적 짜증의 표현이라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such indirect ways 그거 나오잖아. such 그러한이라는 것은 그와 유사한 앞에 나왔던 거 유사한이야. 그 앞에 나온 것과 유사한 그런 간접적 방식들 뭐 하나는 temper를 표현하는 temper이란 말은 기질 성미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 그 뜻이 아니에요. 단어 짝이 나왔다고 맞는 뜻이 아니야. 여기서 맞는 뜻이 뭐겠어? 화짜증이야. 알겠어? 화하고 짜증이라고. 짜증을 표현하는 간접적인 방식들은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hey 그 간접적 방식들이 don't provide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the individual 그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야. 뭐를?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어떤 애가 짜증을 내지. 어떤 사람들한테 짜증 내지. 그럼 그 사람들이 짜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의 개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여기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도 좀 해볼게.
이것도 문제 제기했어. 뭐냐면 provide라는 동사 여러분 어떻게 쓰인다고 배웠으신 거지? A with B라고 쓰인다고 배웠지. 그지? 그럼 이 글은 지금 with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그럼 with 대신 컴마가 쓰인 거야? 아니. 어? with 어디 갔을까? 이게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가 달라져. 이 부분에서. 영국식 영어에서는 이 with가 없으면 틀려요. 콜린스 코빌드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영국 사전이에요. 콜린스 코빌드의 아예 설명이 나오면 with가 빠지면 틀린다고. 이래서 영국 사람들은 with가 빠지는 거를 몰라. 왜 뺐는지 몰라. 써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미국 사람들이 달라. 미국식 영어에서는 with를 써도 되고 안 써도 이해를 해. 그럼 쓰는 게 많을 것 같아? 안 쓰는 게 많을 것 같아? 미국식 영어에서. 쓰는 게 훨씬 많아. 왜냐면 우리가 보아온 글들이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지금까지 봐왔는데 provide A with B에서 with 빠진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처음 봤지. 그지? 굳이 없는 거를 내비둘 필요가 없어요. 써주면 됐어. 그게 학생들을 위해서 더 낫지. 이해됐어요? 근데 안 썼잖아. 어? 그래서 이것도 좀 써주는 게 낫지 않게 좀 이의제기 해놨습니다. 물론 문제 푸는데 지장 없겠죠. 아시겠어요? 그거야. 얘들에게 하나의 개념을 주지 않는다고. 정확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간접적인 방식은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they understand. 그들은 이해합니다. Their companion is irritated. 그들은 아까 짜증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해해요. 그들의 동료가 짜증낸다는 걸 이해해. 하지만 the absence of darkness, 뭐에? 그 직접성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남깁니다. 그들을 충고가 없는 채로, 조언이 없는 채로 남겨두게 되는데 뭐에 관한 조언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근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 짜증내는 거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직접 얘기 안 하니까. 그럼 여기까지 읽고 나면 주장이라는 게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 뭔 얘기하는지 알잖아. 뭐 하라는 얘기겠어? 되게 단순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점의 해결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중심 내용이 되는 거야.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간접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잖아. 그러면 그거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해라지. 이해됐습니까? 대립 개념에서 한쪽 편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1번.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라는 말이 있나요? 그럼 여기서는 감정, 이성하고 감정 우리가 억지로 문맥적으로 한번 해석해보자고. 그러면 감정은 짜증내는 거야. 이성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표현하는 거야 개념을 그대로. 여기 그러면 이성이 중요한 거야? 감정이 중요한 거야? 이 글에 따르면 이성이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감정에 호소라고 했으니까 이거 정반대란 말이야. 평가원은요, 이걸 문맥적으로 잘못 해석해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요. 알겠어요? 정말 친절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이거. 두 번째,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 지금 잘 봐봐. 짜증을 낸 게 사람들이 잘못해서 된 거야? 사람들이 잘못해서 짜증냈어요? 아니지. 지가 뭔가 짜증을 내므로써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짜증낸 거야. 사람들이 잘못해서 짜증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에 맞고 틀림을 판별할 때 내용일치적 접근이 필요해요. 이게 본문의 내용에 외배되는지 맞는지를 체크하라고. 이거는 본문의 내용에 위배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뭐야? 직접적으로. 알겠어요? 정답이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면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건 없는 얘기고,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역시 없는 얘기예요. 알겠어? 대립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 속에 키워드가 있는 거야. 그 개념이 바로 등장해야 됩니다. 선지 속에.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 페이지에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거, 아마 요 문제는 여러분이 여러 번 읽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문제 풀 때 미술진 journey edge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성한 게 뭐냐? 그럼 보세요. journey edges란 말 읽어서 뭔 얘기인지 알아? 여행, 가장자리? 모르지.
그지? 몰라요. 근데 글을 읽다 보면 글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야.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평가원 문제는 거의 다 풀려요. 알겠어요? 심지어 어법 문제도 글의 내용이 이해되면 풀리는 경우가 있어. 아시겠어요? 글의 내용이 제일 핵심이다. 그럼 잘 생각해봐. 선생님만 이렇게 되고 생각해보세요. 강사는 민들레 홀씨와 같다. 무슨 말이냐? 강사는 민들레 홀씨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니? 알 수가 없지. 뭐가 없으므로? 문맥이 없으므로. 알겠어? 근데 내가 이런 얘기 했다고 생각해봐. 야, 민들레 홀씨가 있잖아. 똑같은 엄마에서 나온 민들레 홀씨가 있어. 그럼 얘네들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다 어떤 거야? 똑같은 거지? 그지? 근데 걔네가 막 날아가. 떨어지는 애가 다 달라. 어떤 민들레 홀씨는 잘 살아가고 번성을 해. 근데 어떤 민들레 홀씨는 정말 그 결벽증 가진 환자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떨어져 바로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 그래서 이해돼? 강사는 그와 같다. 무슨 말이야? 야, 강사도 마찬가지야. 댓글 알바 잘 써가지고 홍보 팍팍 해주는 데 가면 실력이 좀 적어도 확 될 수가 있고. 알겠어요? 전혀 댓글 알바 안 쓰는 척박한 환경에 가면 실력이 있어도 아무도 모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그럼 민들레 홀씨라는 얘기가 뭔지 알게 돼, 모르게 돼. 이제 알게 되지. 이 문제는 글 내용이에요. 글의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 표현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요? 내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한 거야. 보자. 민들레 홀씨. 강사들의 실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나는 이거 해설 강의를 지금 토요일 날 했나요? 처음으로? 목요일 날 수업 있어가지고 해설 강의 안 해 못하고 토요일 날 처음으로 해설 강의를 했고, 그리고 나서 어제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전 그 유명한 선생님들,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1타부터 한 4타까지 쫙 봤어. 그래서 강의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실력과 인기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라는 생각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느끼기에 이렇게 막 화려한 것들 좋아하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한 건 실전에서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절제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갑시다. 그럼 이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인형 푸는 방식은 없습니다. 밑줄에 있는 거 읽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쭉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갑니다. 많은 부차적인 일들이 business가 that today seem almost core. 오늘날에는 핵심처럼 보이는 부차적인 사업들이야. 이래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핵심으로 보이는데 얘네가 부차적인 핵심이 아닌 사업이라고. 이래서 얘네들은 한때 시작했대. 뭐로써? 여행 여정의 가장자리로서. 뭔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retailers often boost. 소매상들이 종종 판매를 촉진시키는데 뭐 가지고? 수반하는 support, 지원을 가지고. 그 수반하는 지원이 뭐냐면 그 예시로 나온 게 뭐예요? 조립이라든지 설치 서비스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뭔가를 판매하잖아. 판매하고 나서 벌써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조립도 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 think of a home goods. 그 가정에서 쓰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품의 retailer selling. 그 리테일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selling an ensemble outdoor grill. 근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소매상이냐면 뭘 판대요? 조립되지 않은 외부에서 쓰는 그릴. 바베큐 해 먹을 때 그 구워 먹는 그릴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as a box of parts. 부품들의 한 박스의 부품들을 판대요. 그리고 leaving, 맡긴다는 거야. 그 고객의 미션을 incomplete한 상태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그럼 여기서 미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션의 뜻은 뭐야? 임무지. 그지? 임무잖아. 고객의 임무?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이 진짜 그 문맥에 맞는 뜻은 아닐 수도 있다. 선생님이 이 미션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사실 한번 봤더니 목적이라는 뜻도 있어. 알겠어요? 목적. 그러면 고객의 목적이 맞아. 임무보다 목적이 맞아요. 알겠어요? 임무라고 왠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게 아니라 고객의 목적이야. 그러면 그릴을 산 것의 목적은 뭐가 되겠어? 그릴 왜 샀어요?
바베큐 해 먹으려고 산 거지. 이해됩니까? 어? 계속 가볼게요. When that retailer also sells assembly and delivery, 그 소매상이 또한 판대요. 뭐를 조립과 배달을 팔 때 그것은 또 다른 스텝을 취하게 된대요. It takes another step in their journey. 그 여정에 있어서 어디로 가는 to the customer's true mission. 그 고객의 진정한 목적으로 가는데 of가 나왔잖아. of는 떨어지지 않은 속성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Cooking in his backyard. 뒤뜰에서 요리하는 거야. 바베큐 하는 거야. 그 뒤뜰에서 바베큐 하는 것이 미션인 거야. 그럼 이걸 임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니? 바베큐 하는 게 임무예요? 여러분 바베큐의 임무를 꼭 가지시고 말이 됩니까? 바베큐가 목적인 거지? 이랬습니까? 그러면 그건 또 하나의 발자국을 떼는 거란 얘기죠. Takes another step 한다는 얘기는. 그죠? 하나의 발자국을 떼는 거야. 그 여정에서 뭐 하는 것이 뭐로 가는 발자국이에요? 그 진정한 목적이죠. 즉 목적이 지금 최종 목적지가 되는 거지. 이 여정의 목적지가 있는 거야. 이래서요? 어? 그 여정의 목적지는 뭐 하는 거야? 바베큐 파티 하는 거라고요. 음식 요리하는 거라고. 이래서 거기서 한 발자국 더 가는 것이 뭐 하는 거야? 조립하고 딜리버리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나요? 그러면 그냥 부품 상태에 있으면 목적지까지 거리가 좀 먼 거지. 그걸 조립해가지고 배송까지 해주면 목적지에 더 다가가는 거란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 another example. 또 다른 예는 기업 대 기업의 서비스 계약인데 그 계약은 층이 지어 있대요.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층져 있다는 얘기야. On top of software sales. 소프트웨어 판매 위에 층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거는 그 예에서 공통점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프트웨어 판매랑 위에서 똑같은 게 뭐야? 부품 판매야. 이해돼요? 소프트웨어 판매하고 똑같은 게 부품 판매고 그러면 다층에 그 계약이 있다라고 해서 서비스 계약. 그죠? 그 서비스 계약이랑 같은 게 뭐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조립과 배송이 되는 거죠. 운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인티넌스라든지 뭐 유지라 하든지 아니면 인스탈레이션 설치하는 거라든지 트레이닝 훈련시키는 거라든지 딜리버리 배송하는 거라든지 의미의 다른 것인데 turns 바꾸는 겁니다. 뭘로 바꿉니까? turn A to B예요. turn A into B. 당신 자신이 하세요 라는 것을 날 위해서 해주세요로 바꾸는 거야. 그럼 당신 자신이 하세요는 위에서 뭡니까? 부품 당신이 직접 조립하세요잖아. 밑에 건 뭐가 되는 거야? 직접 소프트웨어 설치하시고 훈련 다 시키세요. 이거잖아. 그럼 이걸 뭘로 바뀌어? 날 위해서 해주세요. 그럼 날 위해서 조립도 해주고 설치까지 해주세요. 그죠? 이거로다가 바꾸는 것이야. 이거로 바꾸는 이 무언가. 이래서 이거는 원래 어디에서 처리되었대요? Exploring the edge of where core products intersect with customer journeys. 이 부분 정확히 한번 이해해보자고. 명확하게. 일단 익스플로어하는 건 탐사하는 거지. 뭘 탐사하는 거야? 가장자리 주변을 탐사하는 거야. 뭐의 주변을 탐사하는 거냐면 where이 여기서 장소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뭐의 장소입니까? 핵심적인 제품들이 교차하는 장소야. 뭐라? 고객의 journey하고. 그럼 봐봐. 지금 고객이 여기 있단 말이야. 고객이 여기 있어. 고객이 뭘 향해 가고 있어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럼 이 목적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바베큐 파티하는 게 목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생각을 하겠지. 그지? 그 와중에 교차되는 게 있다고. 여기 교차되는 게. 여기가 뭐야 여기가. 교차되는 게. 바로 부품들이 되는 거야. 바베큐 그 그릴 부품들이 여기서 교차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교차가 상징하는 게 뭐냐고. 이 사람이 구매한 거지. 이해됩니까? 고객이 바베큐 그 파티할 수 있는 그릴 부품들을 산 것이 교차한 거야. 그러면 이 교차한 장소 주변이 어디야? 여기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핵심은 이 부품을 사는 거지. 물건을 사는 거지. 그럼 이 주변을 탐사하다 보면 이 고객이 원하는 게 있어. 이거 조립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조립해주는 거야. 알겠어?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요 앞단계쯤에 부품을 조립하거나
설치해 주는 것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 뭘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아까 배웠죠? 이해됩니까? 거기 이 가장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구나. 여정의 가장자리. 이해됐습니까? 여정의 가장자리.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많은 부차적인 그런 사업들이, 여기서 말하는 부차적 사업들은 뭐예요, 그러면? 설치나 아니면 배송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조립 같은 것들. 오늘날에는 거의 핵심처럼 보이는데, 이게 돈을 더 벌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야,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한때는 여정의 가장자리로서 출발이 된 거예요. 여정의 핵심이 아니라, 알겠어? 그럼 여정의 핵심은 뭐야? 그릴 부품이 되는 것이고, 가장자리는 뭐야? 그거 조립해주고 설치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선지로 가보자고. 1번. Requiring customers to purchase unnecessary goods. 요구하는 거지. 고객들에게 구매하도록 unnecessary한 goods를. 불필요한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맞아, 틀려. 잘 봐라. 틀린 게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 바베큐 그릴, 그 그릴 부품들 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조립 서비스라든지 배송 서비스 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이거는 이러구나 저래구나 틀린 단어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감소시키는 거야. 뭐를? 고객의 의존을, 뭐에 대한 의존을? 사업 서비스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키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증가시킨다고 했으면 우리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겠지. 그지? 감소시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지. 증가시킨다고 했으면 말 되잖아. 봐봐. 설치를 해야 되고 조립을 해줘야 돼. 왜? 의존하고 있는 거지. 정반대로 감으로써 틀린 거 확실하게 만들어줬다고. 이해됩니까? 세 번째. Focusing more on selling end products than components. 최종적인 그런 제품을 파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 뭐보다? 최종적인 제품을 파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 뭐보다? 부품보다. 아니지. 최종적인 제품을 파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자, 봐. 여정의 가장자리는 문맥적으로 뭐예요? 조립해주고 설치해주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최종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가장자리가 아니라고. 코어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오히려. 이해돼? 근데 물론 여기서 컴포넌트 부품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품들보다 최종 제품, 이거는 뭐니? 문맥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미 조립되어 있는 상품을 파는 게 핵심이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조립된 제품 파는 게 아니죠. 그냥 부품을 팔고 고객이 직접 조립해도 되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해주는 거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첨가하는 거야. 뭐를? 기술적인 혁신을. 뭐해? 핵심 제품에. 그럼 핵심 제품이 아까 그 바베큐 그릴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혁신적 기술을 첨가한다는 건 어떤 거야? 저희 제품은요. 그냥 박스만 뜯으면 지가 알아서 조립돼요. 혁신이죠.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지. 없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Providing extra services beyond the customer's primary purchase. 제공하는 거지. 여분의 서비스를. 여분의 서비스 문맥적으로 얘기해봐. 뭐야? 조립, 설치, 배송. 맞죠? 그거를 뭐 위에서 고객의 첫 번째 구매. 그럼 고객의 첫 번째 구매가 뭐였어? 부품. 알겠어요? 부품 세트를 구매했잖아. 정답이 되는 거죠. 어렵니? 글의 내용만 이해하면 이거 틀릴 수가 없어. 평가원의 특징이 이렇다고요. 되게 단순해. 글만 이해하면 안 틀리는 게 평가원의 스타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2번. 요지입니다. 요지 하기 전에 이거 좀 필기 좀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런 유형을 대입파악이라고 하잖아. 그죠? 대입파악의 정답 선지에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생님이 이걸 만든 이유는 이래요.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객관화시키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느낌으로 풀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말 본 것 같아. 이렇게 풀거든. 그러면 100%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평가원의 문제들은 본문에 있는 표현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있었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거든. 알겠어? 그거를 피하려면 객관화시켜야 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선생님이 마련했고 이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안 틀려요. 첫 번째가 뭐야? 본문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해야 돼. 이건 다시 말하면 내용 일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대입학의 정답 선지는 되게 추상적인 거거든. 추상적인 거는 본문에 있는 구체적인 거로 다 대신 답변이 가능해야 돼. 이해돼요? 왜 상별은 킹카라 불리느냐? 답변해보세요. 너무 많아? 원래 너무 많으면 답변이 안 나오지. 첫 번째, 생긴 게 뭐 예술작품입니다. 지금 뭐 가렸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뇌가 섹시해요. 이런 얘기들 나오면 되잖아. 본문에 그 얘기가 있으면 정답이 된다고. 알겠어? 두 번째는요. 전체 내용을 포괄해야 돼. 일부 내용만 다루면 안 돼. 전체 내용 포괄해야 돼. 일부를 다루면서 내용 일치가 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를 버리기 위한, 잘라내기 위한 그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요건, 이 키워드 이제 중심 소재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반복 많이 되는 표현. 이 세 가지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제, 제목, 요지라는 것들을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어요? 정확히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됐니? 왜 이렇게 덥냐? 오늘 마스크 써서 그랬는데 마스크 쓰고 소화하기 힘드네요. 응? 됐어? 그러면 썼으면 빨리 와볼게요. 일로 보자. 요지로 가장 결정을 빠르게 해석한번 갑시다. Official definitions of sport. 스포츠의 공식적 정의들이 have important implications. 중요한 implications, 영향 또는 결과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영향을 갖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중요한 영향을 갖는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영향인지는 안 나왔지? 맞지? 그러니까 스포츠의 공식적 정의가 중요한 영향을 갖는데 그 다음에 when a definition, 하나의 정의가 강조할 때 when이라는 건 예시 나올 때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정의라는 것은 뭐의 정의겠어? 잘 봐. 그냥 우리가 첫 번째 문장 해석하고 두 번째 문장 해석할 때 아무 관계없이 해석하면 공식적인 스포츠의 정의는 중요한 영향을 갖습니다. 하나의 정의. 이 무슨 정의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의 정의. 아, 한 정의.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가 중심에 못 뽑아내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뭐의 정의입니까? 스포츠에 관한 한 정의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앞문장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해석할 때 이 하나의 정의라는 것이 스포츠의 정의에서 나온 거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문맥독해야. 문맥독해는 별거 아니야. 앞에 썼던 정보를 가지고 뒤에 해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만약에 이 문장이 없을 때 하나의 정의라면 무슨 정의인지 알 수 있어? 단어의 정의인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첫 문장에서 스포츠의 정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스포츠의 하나의 정의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스포츠의 하나의 정의가 강조할 때 뭘 강조할 때? 규칙이나 경쟁이나 높은 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배제될 것이다. 뭐로부터? 참여라든지 이런 데서 배제될 것이고 피할 거야. 다른 육체적 활동들을. 어떤 활동들이냐면 정의되는 활동들이야. 뭐로서? 2등급으로서. 이류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첫 문장이 일반적 표현, 두 번째 문장이 예시야. 그러면 첫 문장에서 스포츠의 정의라고 했잖아. 스포츠의 정의를 뭘로 본 거야? 야, 스포츠는 중요한 게 규칙이 중요하지. 경쟁이 중요해. 높은 수행 능력이 중요해. 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그럼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임플리케이션은 영향 또는 결과라고 했잖아. 어떤 결과가 생겼어? 많은 사람들이 참여에 배제되는 결과를 갖는 거야. 이해됐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육체 활동에 아예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류에는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높은 수행 능력이 중요하니까 인류가 좋은 거야. 이류는 싫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1대1 대응 관계가 생겼다는 얘기야. 일반적 내용과 구체적 내용 사이에. 그 다음에 그걸 또 예시가 또 나왔어. 예시가. 이걸 한 번 더 예시를 준 거야. 그럼 요 내용에 대한 예시잖아. 예를 들어서 12살짜리 아이가 잘린다는 얘기죠. 어디로부터? 배타적인 클럽이에요. 그럼 배타적 클럽 뭐야? 아무나 안 받아주는 클럽이에요. 그럼 왜 아무나 안 받아주겠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만 받아주는 프로급 선수만 받아주는 그런 클럽인 거거든. 이해됐어요?
배타적 독점적 클럽이에요. 아무나 안 봐주는 클럽. 그 사커 팀, 아주 독점적인 배타적인 클럽. 그 클럽으로부터 잘렸다는 얘기예요. 클럽의 그 사커 팀으로부터 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녀는 may not wanna play in the local league. 로컬 리그에서 경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 로컬 리그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세컨 클래스 아니야. 이해됐어? 세컨 클래스는 하고 싶지가 않아. 왜? 그녀는 그것을 여가 활동으로 보거든. 스포츠가 아니야. 이건 여가야. 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뭐보다? 진짜 스포츠보다. 됐어? 지금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못 봤던 부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문제를 풀 때 이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풀 수는 있지만 독해 능력이라는 것은 이걸 보려고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This can create a situation. 이것은 하나의 상황을 창조할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활동량이 없고 비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that a small number of people perform at relatively high levels for large numbers of fans. 뭐와 동시에 그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수행한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커다란 수의 팬들을 위해서. 그건 프로스포츠야, 프로스포츠. 알겠어요? 우리 프로스포츠 보면은 관중들이 많이 보잖아. 관중들이 직접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지. 그 다음에 하나의 상황인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에 그리고 증가시킨데 뭐를 건강을 그 관리하는 그런 비용을 증가시킨대요. 사회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스포츠를 다 TV 앞에서 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TV 앞에서 뭘 또 가지고 봅니까? 치맥? 아니면 팝콘? 이런 거 먹어서 볼 거 아니야. 살만 쪄. 뱃살만 나와. 알겠어요? 건강에 안 좋을 거 아니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When sport is defined. 스포츠가 정의될 때. 아까 스포츠의 정의라는 말 나왔었지. 스포츠가 정의될 때 또 다른 스포츠의 정의가 나온 거야. 이해됐습니까? 대립되는 예시가 나왔네요. 포함하는 것을 정의될 때 뭐를? 폭넓은 영역의 육체적 활동을 포함하고 정의가 될 때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건 육체 활동이야 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그냥 육체 활동이야. 야, 스포츠는 뭔가를 잘해서 그지? 정해진 규칙대로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스포츠야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육체 활동이 스포츠야. 그럼 숨쉬기만 열심히 하는 것도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활동이냐면 경기되는 활동이야. 즐거움을 위해서. 그리고 통합되는 활동이야. all played, all integrated입니다. 알겠어요? 통합돼서 어떤 지역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거지. 사회적 삶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폭넓은 활동들을 포함으로 정의될 때 육체적 활동이라는 활동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거란 얘기야.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의 혜택도 가능하게 될 거란 얘기야. 이해돼요? 예시가 대립되는 예시가 나왔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는 소수가 잘하는 애들만 하는 게 스포츠다. 두 번째는 아무나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스포츠다야. 결과가 어떻게 됐어? 하나는 사람들 건강이 안 좋아졌지?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 건강이 좋아졌지? 스포츠를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건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게 결과가 달라진 거야. 이러면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이해된 거야. 아시겠어요? 잘 봐봐. 우리가 첫 문장에서 이게 뭔 말인지 몰랐을 수 있어. 첫 문장이 주제문이었는데 여러분이 첫 문장을 읽고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추상적일 경우에. 이해돼요? 근데 글의 내용을 읽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읽잖아. 첫 문장을. 이해가 돼. 나에게 배경 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쭉 읽고 나서 첫 문장 다시 읽어서 이해가 됐다. 100% 이해한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첫 문장이 이해 안 됐다면 이런 방식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첫 문장 다시 읽는 거 괜찮아요. 알겠어요? 시간이 보장이 된다면. 그럼 이제 선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요거를 적용해 볼게요. 운동선수의 기량은 경기 자체를 즐길 때 형성된다. 잘 봐라. 이거 왜 틀렸는지 알아? 지금 여러분 두 개의 예시가 있었어. 운동선수의 기량은 경기 자체를 즐길 때 형성된다. 운동선수의 기량을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예시였어. 전문적인 스포츠. 맞죠? 즐기는 것은 두 번째 얘기야. 이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연결시켜버린 거야. 맞아, 틀려? 틀리지. 야, 평가원이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으면 이게 무섭다는 걸 못 느끼고 오답선지가 어마어마한 게 이 오답선지가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 수업 안 들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량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는 건 첫 번째 정의였단 말이야. 예시에서. 이건 두 번째 정의에 나오는 거야. 얘네는 같이 갈 수 없는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틀린 거야. 공정한 승부를 위해 합리적인 경기 규칙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그 중심 내용이.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 틀렸죠. 없는 얘기죠. 세 번째. 스포츠에 대중화는 스포츠 산업의 정의를 바꾸고 있다. 왜 틀렸어? 그렇죠. 뭐 알아요. 역시 선생님이 오답선지 만드는 방식 중에 개념의 순서 바꾸기라는 게 있다고 했었지. 즉 본문에는 A에서 B가 나왔어요 라고 나오는데 오답선지에서는 B에서 A 나왔어요가 나오는 거야. 지금 스포츠 산업, 이것도 또 틀린 게 또 있네. 얼마나 친절하냐. 틀릴까봐 산업이란 말도 넣어놨어. 그지? 산업은 없었죠? 그럼 산업이 없다 그러면 맞냐 이거? 아니라고. 산업이 없어도 틀려. 왜? 스포츠의 정의를 바꾸면 대중화가 생길 수 있는 거지. 거꾸로 가야지 맞다고. 이해됐어요? 이건 두 가지나 친절하게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활동 참여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게 정답이네. 다섯 번째. 활발한 여가활동,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없었던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도 여가활동이라는 표현이 본문에 있기 때문에 쓰이는 거라고. 알겠어요? 본문 내용 안에서 놀고 있긴 하다고. 그 다음에 별로 이거 대입학 정답선지 요건 써먹지는 못했네요. 너무 단순해서. 주제 문제로 갑니다. 갑시다. Problem framing amounts to defining what problem you are proposing to solve. 이게 여러분들 amount to라는 것이 양이 점점 쌓여서 뭐뭐에 이른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총액이 뭐뭐에 이른다, 뭐 총량이 뭐뭐에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모를 수도 있잖아. 되게 실전적인 팁 하나 알려줄게. 어떤 동사가 나오고 이게 동사구문 맞아, 그지? 전치사가 나왔어. 그지? 근데 난 걔 몰라.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 한 단어 모르니까 다 포기해야지. 그럼 큰일 난다. 알겠어? 수능을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겐 전치사가 있잖아. to라는 전치사는 무조건 뭐라고 했습니까? to라는 전치사는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야. amount가 뭐든 간에 상관없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이야. 이 문제를 이런 거야 라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정의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야. 정의하는 것으로 가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의 프레임을 만들면 그것은 어떠한 문제를 당신이 풀려고 하는지를 정의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 amount to의 사전적 표현은 같은 효과를 갖는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이나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것도 몰라도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전치사가 중요하다고. 이해되니? 문제의 틀을 만드는 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를 당신이 풀려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것은 중대한 활동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겠습니까? Problem framing이죠. 그치? 그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키워드라고 했어요. 키워드는 Problem framing이네. 이해됐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활동이야. 왜냐하면 the frame you choose strongly influences you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당신이 선택하는 그 프레임이 강하게 영향을 미친대. 뭐에?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에 의해서 conditioning your approach to solving it. 컨디셔닝이라는 게 분명히 컨디션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지. 그죠? 컨디션의 동사 뜻이 뭐예요? 이게 명사로 어떤 뜻이 있어요? 조건이나 상태라는 뜻이 있죠. 그죠? 조건이나 상태라는 뜻이 있어. 동사로 어떤 뜻이 있어요? 동사로. 이거 잘 모릅니다. 잘 봐. 그 무릎이 올라가는 게 뭐죠? 무릎 딱 때리면 팍 올라가는 거? 그래, 무조건 반사야. 이거 조건 반사 아니야? 무조건 반사야. 조건 반사라는 게 있지. 파블로프의 개실험.
딸랑딸랑딸랑 하고 사려주고 딸랑딸랑딸랑 하고 사려주고 딸랑딸랑 하고 사려주면 나중에 한참 있다 딸랑딸랑 하면 걔가 침 흘리지. 그럼 딸랑딸랑이 뭐야? 조건, 컨디션. 반사가 뭐야? 침 쫙 흐르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조건 반사야. 그래서 이 조건 반사 시키다란 뜻이 이 동사 뜻이 돼. 그럼 이 조건 반사 시킨다는 뜻이 의역이 되면 훈련시키는 거야. 이해됩니까? 침 흘리게 훈련시킨 거야. 그 다음에 침 흘리게 정해버린 거야. 알겠어요? 의미가 확장돼서 나온다고. 이해돼요? 이런 걸 하나하나 외우려면 여러분이 끝도 없어요. 이해하셔야 돼. 어휘는. 다시 넘어와서. 보자. 그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에 의해서 정하게 된다는 거야. 당신의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법을 정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틀을 딱 만들어 놓잖아? 틀을 만들면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 그 틀에 해당되는 이해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접근법이 결정지는 거야. 이해됐죠? 다시. 지금 이 글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프레임이 생기게 되면 틀을 형성하게 되면 문제에 대한 인식, 이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접근법이 결정되는 거야. 이게 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For an illustration, 설명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TC하고 BC에 연속된 실험들.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그 안에서 그들은 요청해서 사람들한테 뭘 요청했어요? 방법들을 물었다.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했다는 얘기죠. 뭐 해달라고? 줄이는 방법이야.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야. 어디에서? 공동체에서. 됐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가 되겠어? 범죄. 됐어요? 그 다음에 They found that 그걸 발견했습니다. The respondents 그 응답자들의 suggestions 제안들. 그럼 여기서 제안이 뭐예요? 여기서 제안이 뭐겠어? 이 문제가 범죄라고 했죠.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이래서요?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 메타포는 은유입니다. 사용된 메타포리에요. 뭐 하기 위해서?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메타포리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틀이 바로 뭐야? 은유야. 이해됐어요? 은유입니다. 그것이 바이러스인지 또는 미스트인지야. 그러니까 범죄를 바이러스라고 규정하는 게 범죄의 틀을 바이러스라고 잡아놓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때하고 그 다음에 미스트라고 짐승이야. 범죄라는 게 짐승이야 라고 했을 때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래서 접근법, 문제 해결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가볼게요. People presented with. present A with B는 A에게 B를 주다 뜻이에요. 그걸 수동태니까 받은 거지. 사람들인데 받은 사람들이야. 뭘 받은 사람이야? 은유인데 어떤 은유야? compare A to B죠. 이거는 비유하는 겁니다. 비교, 비유라는 뜻 다 있어요. 범죄를 바이러스에 비유한 그런 은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바이러스냐면 그들의 도취를 침공하는 바이러스야. 올해는 이런 질문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수능 때 이 얘기 나와서 애들 갑자기 시험보다 떨면 어떡하라고. 그죠? 이건 내면 안 되는데. 그 강조했다는 얘기지. 뭐를? prevention, 예방과 그 다음에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야. 이래서 그 예로 나온 게 뭐예요? 예방하고 다루는 것에 예로 나온 게 뭐야? 제거하는 거지. 가난을 제거하는 거야. 또는 교육을 향상시키는 거야. 범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바이러스 같은 범죄. 이 바이러스 같은 범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예방이 중요해요.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고 가난을 없애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법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 다음에 반면에 대립이 일어나죠? 대조가 일어나죠? 사람들인데 받은 사람들의 짐승의 그런 은유를 받은 사람들은 집중했습니다. 뭐에? 교정에 집중했대요. 그럼 범죄라는 것이 뭐예요? 이 짐승 같은 범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은 훈련시켜야죠. 교정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찰의 그 크기라든지 아니면 감옥의 이런 것들을 크기를 증가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내용이 이해됐잖아. 그러면 우리 글 이해를 한 거라고. 이 상태에서 선지를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입학 정답 선택 요건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 1번. Importance of asking the right questions for better solutions. 중요성인데 뭐의 중요성입니까?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 더 나은 해법을 얻기 위해서. 되게 단순히 얘기해 볼게요. 본문에 나온 걸로 답해 보세요. 올바른 질문하는 거, 묻는 것에 대한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용 일치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본문의 내용과 일치 자체가 안 된다고. 이건 없는 얘기니까. 두 번째, difficulty of using a metaphor.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은유 쓰는 건 되게 힘들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은유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없습니다. 세 번째, reasons why problem framing. problem framing이 그 문제의 틀을 형성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막는데, 해법이 등장하면 막는 이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문제의 틀을 만들면 해법이 없어진다는데, 여기서 문제 바이러스라고 하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라는 해법이 나왔잖아. 본문의 내용이 일치에 반대돼. 반대돼. 없어요. 그 다음에 usefulness of preventive measures. 예방적 조치의 주용성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범죄를 줄이는 데 있어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봐봐.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이 하나 있고 있는 것 같아. 1번 통과될 것 같아. 2번이 되니 안 되니. 이건 예시 하나에 대한 내용만 될 수 있는 거지. 두 개의 예시를 다 포괄하지 못하지. 그러면 이게 2번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뭐로 중요하다고 그랬어? 키워드가 포함된다고 했잖아. 키워드. 이 글의 키워드가 뭐라고? problem framing이라고. 이래서 안 된다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갑니다. effective problem framing. 이거 효과 영향이라는 뜻이잖아요. problem framing 뭐야? 문제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의 영향. 뭐에 대한 영향? approaching and solving problems.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에 대한 영향.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문제의 그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랑 같은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의 예시를 본문에 있는 걸로 답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범죄라는 것의 틀을 바이러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방 조치를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답변이 가능하잖아. 전체로다가 하나의 더 예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게 깔끔해, 문제들이 다. 알겠어요?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십시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자. A common error. 뭐예요? 흔한 잘못입니다. 현재 다윈적 사고에 있어서의 흔한 잘못은, 그러니까 현재 다윈적 사고는 문제가 있나 봐. 알겠어요? 그거에서 흔한 오류는 그 가정이래요. 어떤 가정이냐면 이기적인 유전자가 첫 번째 mover, driver 비슷한 말이에요. 동인이란 얘기야. 움직이는 녀석. 알겠어요? 뭐해? 진화해. 그러면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이기적 유전자가, 즉 쉽게 얘기하면 유전자가 뭘 가져왔다? 진화를 가져왔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떻다? 틀렸다. 알겠어? 이게 틀렸다고 얘기한 거라고. 이것도 이미 기출문제 있었던 거 알아? 이미 기출문제, 빈칸 추론 문제로 이거 똑같은 주제 나온 적 있어,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평가원이 낼 문제가 없나 봐.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출문제가 쌓여가지고 거의 인류의 그 지식이 상당수가 지금 평가 문제에서 다뤄졌나 봐. 이거 나와서 습관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화식을 하면서 창자가 짧아지고 입이 작아지고, 그죠? 우유를 먹다 보니까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생겼어. 이런 얘기들. 알겠어요? 유당분의 효소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왔었어. 한번. 같은 얘기더라고. 보자. 엄격한 다윈이즘에서 얘하고 얘가 다른 거야. 얘는 오류 있는 애, 얘는 오류 없는 애. 엄격한 다윈이즘에서 첫 번째 동일이라는 것은 환경적 위협이다. 이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유전자에서 진화 나온 건 틀리고 뭐에서 뭐 나온 건 맞다는 거야. 환경의 위협에서 진화가 나왔다는 것은 맞는 것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요 얘기예요. 요까지가. 그 다음에 In the absence of threat, 위협의 부재 속에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변화에 저항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위협이 없으면 자연 선택은 변화에 저항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위협이 있어야 진화하지 위협이 없으면 진화 안 해. 이 얘기야. 이해됐나요?
이 얘기 다시 한 거랑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it is unbiological. 그것은 생물학적인 게 아니래요. 뭐 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뭐를? 행동의 변화를 뭐로서 설명하는 거야? resulting from,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거야. 어디서 기인했어요? 유전적 변화에서 기인한 거야. 즉,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유전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생겼다는 거야? 행동 변화가 생겼다. 또는 그 제로 상태의 이거 vacuum에서 나온 거야. 알겠어? 진공. 이랬나요? 그 제로에서의 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출현한 거지. 그 영역의 특정한 그런 두뇌의 모듈이 그 출현했다는 얘기죠. 출현했다는 건데 여기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뭐 두뇌 모듈이 형성되었다. 뭐 두뇌에 있는 어떤 모듈이 있는데 이것이 없던 것이 생겨난 거에서 행동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는 틀렸다 지금. 알겠어? 틀렸다야. 아 이거 좀 이따 말로 할게요. 그 다음에 진화 심리학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 두뇌가 진화했는지를 알고 있어. 그럼 두뇌가 왜 진화했느냐? 두뇌의 진화가 왜 일어나느냐는 얘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처럼 두뇌라는 것은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움직이는 동물에서만 발견된대. 그 움직임이 있어야 두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두뇌는 어디서 진화했나요? 핵심이 여기서 두뇌라는 것은 행동의 기관이고 행동적인 적응이라는 것이 즉각적이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인 게 아니어서 막대하게 더 효율적입니다. 뭐보다? 유전적 적응보다. 무슨 얘기야? 응? 일단 두뇌와 행동은 연결돼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두뇌하고 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 얘네하고 얘하고는. 맞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산 얘기가 뭐냐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행동 변화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동 변화는 즉각적이다. 이라는 게 있고 immediate하다고 했고 non-random. 이건 무작위가 아니다. 막 생기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전적 변화보다 유전적 적응, 행동적 적응이라고 했는데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적응이라는 것은 지금 누구랑 대립됩니까? 여기 유전적 적응이라는 것하고 대립되고 있지. 그치? 누가 더 효율적이래요? 얘가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다. 누구보다? 유전적응보다. 얘보다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so in animals with brains, 두뇌가 있는 동물에서 행동적 변화라는 것은 일상적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뭐에 대한? 환경 위협에 대한. 무슨 말이야? 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환경에 위협이 생기면 첫 번째로 변하는 게 뭐다? 행동이 변화한다. 행동이 변한다가 행동이 적응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지. 이해됐습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했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변화라는 것이 성공적이면, 즉 행동 적응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행동 적응, 행동 변화예요. 이것이 성공적이면 그러면 유전적인 적응이라는 것은 to the new behavior, 이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 적응이라는 것이 적응이라는 것이 더 점차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이 뒤에 유전의 적응이 상당히 한참 있다가 뒤따를 거라는 얘기죠. 이래서 한참 있다가 뒤따를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얘기는 환경이 위협되면 진화가 생긴다. 환경이 위협되면 진화가 생긴 거야. 지금 행동 적응, 유전 적응, 진화가 생긴 거야. 알겠어요? 유전 적응이 진화라고 생각하면 두뇌가 바뀌었겠죠. 이해돼요? 지금 아까 뭐에 의해서 뭐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두뇌하고 행동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었지. 두뇌의 진화는 뭐에 의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행동에서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정리하고 있어. 개념을. 유전의 정의라고 두뇌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봅시다. Animals, 동물들은 do not evolve
carnivore teeth. 이때 이 verb은 자동사 타동사야? 타동사야. 그럼 진화하다가 아니라 진화시키다. 알겠어? 해석의 차이점을 미묘한 걸 차이를 알 수 있어야 돼. 동물들은 육식동물의 송곳니죠. 뾰족. 뭐 사자 같은 애들, 고양 같은 애들. 그 송곳니를 진화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진화시키고 나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뭐 하기로? 그것이 좋은 생각이래. 뭐 하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가 갑자기 뾰족해져가지고 이건 진화야. 진화 때문에 육식이라는 행동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행동이 바뀌어서 진화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안 나왔는데 먹을 게 고기밖에 없는 거야. 이게 환경의 위협인 거야. 고기 안 먹으면 죽는 상황. 환경의 위협. 고기를 먹는 행위. 송곳니. 이해했어? 요게 맞다라는 것이 마지막 문장의 뜻인 거지. 그럼 이렇게 붙잡아 놨으면 선지에서 틀릴 수가 없죠. 갑니다. 1번. Which adapts first? 뭐가 먼저 적응하느냐? 행동이니 유전자니? 본문의 내용으로 답변해 보세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못하나요? 행동이야 유전자야? 행동이지. 본문의 내용 답변했잖아. 그럼 행동이 먼저 변한다. 뭐보다? 유전자보다. 그러면 행동이 변한다면 뭐가 변한다는 거야? 유전자가 변한다는 얘기지. 본문의 내용은 어때? 일치하지. 전체 내용 포괄되지. 키워드 들어있네. 알겠어요? 정답! 그래도 끝까지 가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The brain under control of selfish genes. 이 selfish란 말 큰 의미 없어. 이기적 유전자에서. 아까 처음에 이기적이라는 말 나오긴 했지? 이기적 유전자의 통제하에 있는 두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유전자 밑에 두뇌가 있다는 거지. 맞아요? 유전자의 영향을 두뇌가 받니? 아니겠지. 오히려 이거를 보면 행동이 변하면서 두뇌가 바뀌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바뀌겠지. 이래요? 이것도 틀리고. 세 번째. 왜 동물들은 고기를 먹냐? 생존의 이야기. 전혀 관계없고요. 네 번째. 유전자는 항상 자연에 대항한 전투에서 이긴다. 유전자가 먼저란 얘기지. 자연이란 건 뭘 상징해? 문맥적으로. 모든 건 다 문맥적으로 썼기 때문에 자연은 뭘 상징해? 환경. 이래서? 그럼 환경의 위협이 유전자를 바꿨잖아. 환경의 위협의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유전자를 바꿨지? 그럼 누가 제일 센 거야? 환경의 위협이 제일 센 거지? 정답과 반대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The superior efficiency of genetic adaptation. 왜 틀렸어? 유전적 적응의 우월한 효율성인데 이 글에서는 유전적 적응이 아니라 행동의 적응이 우월한 거지. inferior 해야지 맞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틀렸어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선지가 예술이잖아요. 이래서 이 선지들 예술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평가원의 특징입니다. 오답이 예술이다. 오답이 예술로 보일 수 있는 사람만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